네, 반갑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자, 4월 교육청보교사, 자,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사전 문항만 보도록 하겠고요. 자,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도로망이 있죠. 도로망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도로망이 있어요. 자,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P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B 지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A에서 출발해서 P를 지나서 B로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는, 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냥 A에서 P로 가는 거하고 P에서 B로 가는 것을 딱 구해보는데, 우선은 그냥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본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약 조건이 더 있는데 뭐냐면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 중에 뭔가 그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를 잠깐 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뭐냐면 가다 보면 마지막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케이스 있잖아. 이러면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게 되거든. 자, 그 케이스만 제외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선은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우선 먼저 다 구한 뒤에 거기에서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나오면서 최단 경로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제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선은 그냥 여기 A에서 P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것. 자,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니까 자, 어디 길목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냐? 물론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지나는 것도 맞거든? 그렇지만 이런 데를 분기점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하면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다 보면 여기를 또 지나는 경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나는 경우 중에는 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여기 지나면 무조건 일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요 두 지점을 잡는 게 낫지. 이렇게 두 지점을 잡으면 우리가 저런 그 지점, 중간 지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무조건 저 두 지점 이외의 다른 곳을 지나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중복이 아니라는 거.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조건 여기를 안 지나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일로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조건 얘를 안 지나게 돼 있거든.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이 없는 그런 두 점을 딱 정하면 되거든. 이게 약간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 제가 비기너스 같은 데서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막 그 해협을 막을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딱 여기서 이렇게 딱 적함이 이렇게 딱 올 때 여기서 막으려면 어디서 막아야 되겠네. 여기서 딱 이렇게 막아주면 길목을 딱 저렇게 막아주면 괜찮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지나는 자, 그거 이제 한번 보면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은 한 가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자,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은 가로 한 칸, 세로 두 칸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닙니까? 3팩 이것을 2팩으로 나누는 거죠. 1팩, 2팩. 자, 그렇게 한 뒤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이니까 2팩이죠. 2팩. 자, 요렇게 가는 게 A에서 P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고요. 자, 그 각각에 대해서 P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자,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P에서 B로 가나 B에서 이쪽으로 가나 어차피 그냥 거꾸로 가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을 막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막아주면 물론 이렇게 막아도 되지만 그러면 케이스가 3케이스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꺾인 데서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저렇게 두 지점 이걸 막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가위수는 여기까지는 한 가지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가위수는 가로 한 칸, 세로 세 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해주면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두 가지죠. 두 가지, 2팩.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이니까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을 2팩, 2팩. 자, 이렇게 나누는데 요 두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각각만큼의 가지수가 나오니까 곱하기지. 곱의 법칙이지. 자, 요게 그냥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던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경우를 빼겠다는 거야. 그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 일로 가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아까 뭡니까?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에 3팩을 2팩으로 딱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 간 뒤에 여기에서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런 뒤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 또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는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곱하기 4팩. 자, 이것을 2팩, 2팩.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자, 이거 전체적으로. 자, 여기는 1 더하기 6 되니까 7이고요. 자,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에다가 2 곱해주니까 12 이렇게 돼서 16입니다. 자, 마이너스에 여기는 3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6이죠. 6.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가 112고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요거 9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원순열 문제인데, 자, 제약들이 좀 있는 원순열 문제입니다. 자, 두 남학생 A, 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자, 보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요. 가를 보니까 A와 B가 이웃이에요. 지금 보면 남학생 4명이 있는데, 남학생 4명이 A하고 B를 포함한 어떤 또 남학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네모라고 하면 또 네모가 또 같은 네모처럼 보이죠? 자, 여기 뭐 X, Y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남학생 4명. 그다음에 여학생이 C를 포함해서 또 3명이 더 있어.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쳐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 자, 이렇게 8명이 있는데 A하고 B는 이웃하게 앉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C도 여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다른 여학생이랑 이웃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좀 이게 그 조건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약간 까다로운데, 우선은 얘네는 이웃해야 한다고 했어. 그럼 쟤네는 그냥 묶음으로 취급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선 A, B를 묶음으로 만드는 거, A, B를 한 조로, 자, 이거로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 한 조 안에서 순서 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팩토리얼입니다. 2팩토리얼. 자, 그래서 A, B가 한 조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A, B 한 조하고 X, Y, C, A, B, C 이렇게 7개의 조를 여기에다가 이제 원형 탁자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C는 여학생과 옆에 앉을 수 없다는 거야. C 옆에는 지금 여학생하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원형이니까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면 이웃 안 한다라는 게 그 양 끝에 있는 경우는 또 중간에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 중간에 있으면 양옆에 여학생이 있으면 안 되는데 끝에 있으면 그냥 한쪽에만 여학생이 없으면 되잖아. 그런 건데 얘는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은 무조건 양옆에 사람이 있게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C 양옆에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도 들어가면 안 돼, 여학생이.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남학생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C 양옆에 남학생이 들어가기로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원형 탁자에다가 C부터 배치를 하고 그 양옆에 남학생을 배치를 합니다. 자, 원형 탁자에다가 C를 배치하는 가지수. 자, 먼저 C를 배치해. C 배치하는 가지수 한 가지죠. 왜?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C가 어디에 앉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C가 어딘가에 딱 이렇게 앉았다고 쳐. 자, 이제 이 양옆에 누군가가 들어가겠다. 누가? 남학생. 남학생이 이제 뭐냐면 요 A, B는 한 그룹으로 묶음으로 다녀야 돼. 얘네는. 그 다음에 X, Y 이렇게 해가지고 세 조 중에 2조를 택해서 여기다 배치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옆에 남학생 배치하는 게 3P지. 세 조 중에 2조를 골라서 순서대로 배열. 요거죠. 자, 이렇게 배치한 뒤에는 이제 뭐
남은 자리가 이제 몇 자리가 있냐면 4자리가 있겠죠. 그 A, B는 그냥 한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보면 4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4자리에다가 남은 사람 배치하는 거 4팩이지. 이제는 여기 3사람이 이렇게 딱 배치된 상태에서는 그냥 원순열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4팩이다. 그래서 요거 뭐냐? 여기 2팩에다가 자, 여기 한 가지에다가 요거에다가 4팩을 또 곱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1 곱하기 3P는 3 곱하기 2. 자, 이렇게 되니까 6. 자, 요거에다가 요 4팩은 2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144 거기다 2 곱해주면 288.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제약이 있는 원순열 이런 거 할 때는 우선 뭐 이웃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뭔가 묶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조건도 사실은 이웃한다라는 것이지 뭐냐면 C가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남학생과 이웃해야 한다라는 얘기거든. 맞죠? 왜냐면 C가 양옆에 그냥 빈자리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C하고 양옆에 남학생을 먼저 배치해 놓고 간 거예요. 자, 제약 조건이 있는 애들을 먼저 좀 배치해 놓고 나머지 제약 조건 없는 애들은 그냥 순열로 접근한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3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연습이 잘 안 된 학생들은 이런 유형들 한번 공부 이런 게 안 된 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 AOB나 딥마인드 이런 데서 조금 이런 걸 다루긴 했습니다. 다루긴 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이 다뤘어요. 많이 다뤘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잘 공부를 안 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쓰는 문제거든. 중복조합과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같이 섞어서 쓰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4 이하의 네 자연수 x1, x2, x3, x4 자, 이거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자, 가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자, 이것이 34라고 되어 있고요. 나를 보면 x1과 x3가 홀수야. 그 다음에 x2하고 x4는 짝수야. 자, 이렇게 홀수 짝수 또는 뭐 3으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얼마 막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문자 세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홀수들은 이렇게 세팅해요. 자, 여기 x1하고 x3가 x1은 지금 홀수잖아? 그럼 원래 우리 그 수열, 수학 1에 나오는 수열 단원에서는 홀수를 보통 2k-1 이렇게 쓰는데 왜 그러냐면 시그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대입을 보통 하잖아? 근데 여기는 딱 보니까 약간 그 순서상의 개수 이렇게 더하기 꼴 이런 방정식꼴의 순서상의 개수 요거 중복조합하고 약간 관련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중복조합에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 모델이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 과일 가게 가가지고 사과, 배, 감, 뭐 귤 뭐 이렇게 합해가지고 10개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과, 배, 감, 귤 중에 어떤 것은 빵개부터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0 또는 자연수 자, 이렇게 되게끔 세팅됐을 때 뭔가 중복조합으로 잘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문자 바꾸는데 홀수라고 바꾸는데 2k-를 약간 이런 꼴이 아니라 0부터 대입할 수 있게끔 0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홀수 1이 나오게끔 세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2a1 더하기 1 이렇게 세팅할게. 이렇게 하면 a1이 0부터 되지. 0 대입하면 1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a1이 의미 아닌 정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x2는 짝수예요. 짝수는 우리 보통 수열 단원에서 또 2k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근데 여기는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0부터 대입했을 때 최초로의 짝수가 나와야 돼. 자, 0 대입했을 때 2라는 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2a2 더하기 2라고 표현돼야 되겠지. 이래야 여기 0 대입하면 2 나오고 1 대입하면 4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a2도 의미 아닌 정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x3는 어떻게 되냐? 다시 홀수니까 얘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세팅하는 거야. 2a3 더하기 1. 그 다음에 x4는 다시 짝수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세팅하는 거야. 2a4 더하기 2.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또 다 똑같아. a1, a2, a3, a4 이놈이 다 의미 아닌 정수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싹 더한 게 34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다 샥 다 대입해.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2로 샥 묶어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자 이렇게 되고 1, 2, 1, 2 요거 다 더해주면 6. 자 이것이 3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기면 28. 요거 2로 나눠주면 여기가 14란 얘기지. 14.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결국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자 이것이 14. 자 이렇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계수를 구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시켜야 돼. 뭐냐면 여기 내자연수 X1, X2, X3, X4가 제일 첫 줄에 14 이하의 내자연수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14 이하예요. 여기도 14 이하야. 14 이하지. 14 이하야.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의미 아닌 정수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게 아니야. 자, 이거 보면 여기 A1이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겠어? 6까지 가능하겠지. 자, A2는 걔도 6까지 가능하겠지. 전부 6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약 조건이 자, 요 A 뭐 AK 자, 이런 꼴이라고 쳐요. AK K는 1부터 4까지. 얘네가 모두 뭐냐면 0에서 6 사이인 거야. 0에서 6 사이의 정수야, 얘네가. 얘도 0에서 6 사이의 정수고 얘도 0에서 6 사이, 얘도 0에서 6 사이, 얘도 0에서 6 사이지. 자,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거 이제 뭐 구할 때 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 자, 0에서 6 사이의 정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얘를 그러면 네 숫자를 더해서 14가 되는 경우를 한번 다 찾아볼까?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본다. 그러면 0에서 6 사이의 숫자만 사용해서 그러면 6, 1, 1 뭔가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맞죠? 물론 지금 이거를 얘네들 순서를 배치를 아직 안 해줘서 그냥 6 2개 1 하나가 있다. 지금 우선 이렇게 생각해. 자, 6으로 시작해서 6을 두 번 사용하는 것 중에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을 한 번만 사용한다면 여기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잖아? 여기를 하나하나 줄여. 6을 한 번만 사용하겠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딱 줄이면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1 늘려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 또 하면 14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6, 5로 돌아가는 것은 다 썼지. 그럼 이제는 6, 4로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1 또 줄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기 또 1 늘려야 돼. 그럼 1 늘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 또 3 더하기 1, 2 더하기 이런 꼴이 있잖아? 여기서 또 두 케이스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6, 4 말고 6, 3으로 시작하는 거 있을까? 그러면 6, 3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9 소진됐으니까 이제 5 남았어요. 5를 이제 채워 넣으려면 이제 어떻게? 3, 2. 지금 내가 약간 크기 순으로 배치하는 거야. 여기 갑자기 4, 1 이런 거 안 쓰는 거야. 그런 건 여기 이미 썼어. 자, 그래서 여기 5가 되려면 3, 2.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6, 3으로 가는 것도 끝났어. 그러면 6, 2로 가는 게 가능할까? 6, 2는 안 되지. 왜냐면 6, 2 써봐. 그럼 여기 뒤에 두 개가 이제 남은 게 6 남았는데 뒤에 두 개 할 때 2보다 다 작은 놈 가지고 6을 만들 수 있겠어? 못 만들지. 그럼 6, 2는 안 되는구나. 그럼 6, 1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5로 시작하는 거 해볼까? 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로 시작하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한 뒤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얘 뭐야? 이제 6612를 얘네들한테 배치해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 그냥 순열 4패. 요런 거 그냥 순열. 요런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런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런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보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푸는 거는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요렇게 풀면 이제 잘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 뭐냐면 얘가 여기가 0에서 6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냐면 0에서 14까지라고 돼 있었으면 예를 들어 과일 가게 가가지고 사과, 배, 감, 귤 사는데 얘네가 14개를 살려는데 사과도 14개 이상이 있고 배도 14개 이상 있고 감도 14개 이상 있고 귤도 14개 이상 있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어떤 과일만 막 다 사고 싶어. 14개. 사과만 14개 사고 싶다 해도 그런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거 그냥 4H14지.
그게 바로 그냥 딱 중복조합이지. 네 종류의 과일 중 중복을 허락해서 14개를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잖아. 4H14.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7개 이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과일을. 그래서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약간 우선은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좀 사는 가지수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겠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 우선은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4H14를 써. 여기서 이제 빼겠는데 뭘 빼겠냐? 당연히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지. A, K, 자 이것 중에 이거 뭐야? 7 이상. 전부 6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7 이상인 경우가 존재하는 게 6건 아니겠어? 모두 6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7 이상인 놈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면 6건이지. 그래서 그 6건을 빼겠다는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 존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합집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봅니다. A1이 7 이상인 경우, A2가 7 이상인 경우, A3가 7 이상인 경우, A4가 7 이상인 경우. 자, 이거를 우선 빼. 그러면 뺀다. 예를 들어 A1이 7 이상인 경우 빼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 얘가 7 이상이야.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7 이상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A1-7을 A1- 이렇게 놓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되지 않나요? 자, 이것이 7 이렇게 되지 않나요? 다 양변을 7로 뺀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0 이상으로 바뀌지? 이렇게 바뀌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럼 뭐야? 4H7이지? 4H7이야.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선생님 요거 0에서 6 사이 아닌가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한 것 자체가 A1, A2, A3, A4가 그냥 0에서 6 사이라는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 없다라고 생각한 애들 중에서 안 되는 거 이제 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얘네들은 그냥 특별한 제약이 없고 그냥 요것만 제약이 있었던 거야. 얘가 7 이상인 놈을 우선 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네들은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4H7을 빼는 거야. 근데 이게 A1이 7 이상인 경우의 수가 요거잖아? 근데 A2가 7 이상인 경우 어떻게 되겠어? 이거지. A3가 7 이상인 경우 이거지. A4가 7 이상인 경우도 이거지. 그래서 곱하기 4잖아. 사실 이렇게 된다고. 4개 중에 어떤 한 놈을 뽑아서 곱하기 4인 이유가 이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사실 예를 들어 얘도 7 이상이고 얘도 7 이상인 거. 두 놈이 7 이상인 거 있잖아? 이 경우는 여기서도 한 번 뺐고 여기서도 한 번 뺀 거 아니야? 2번 뺀 거야. 원래는 한 번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다시 더해.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괄호를 많이 없애면 한 번 뺐으니까 다시 더해. 중복해서 뺀 놈을. 그게 바로 뭐냐? 두 놈이 7 이상인 경우에요. 그럼 두 놈이 7 이상인 경우 어떻게 돼? 어떤 두 놈을 그렇게 할지 뽑겠다. 사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 네 놈 중에 어떤 두 놈이 7 이상이 되는지 그거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시.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시 중에 얘하고 얘가 7 이상인 경우라고 칩시다. 그럼 얘네가 7 이상이야. 아니 7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해서 14가 돼야 돼. 그럼 그 경우는 7700밖에 없어. 한 가지지. 한 가지. 끝이죠. 그쵸? 그 다음에는 그 7이 3개 이상 있는 경우를 원래 다시 빼야 되거든? 근데 7이 3개 이상 있는 경우 없어. 그래서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 자, 요거 그 중복조합 조합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그러면 17, C 14인데, 그러면 17, C 3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10, C 7인데, 그 10, C 3이랑 똑같지. 곱하기 4 더하기 얘는 6이죠. 자, 그래서 얘 17 곱하기 16 곱하기 15 이것을 3팩으로 나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19, 8 자 이것을 3팩으로 나눈다. 더하기 6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3 얘 약분해주면 5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약분해주면 8 이렇게 돼서 5, 8에 40에다 요거 하니까 680 마이너스에
자, 여기 3, 2, 6인데 요거 70이니까 12에서 여기 120에다가 요거 하니까 480. 그다음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206.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유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딥마인드나 AOB에서 흔하게 있었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꼴.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요 방정식 뭐의 합이 얼마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숫자가 모자란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한 뒤에 거기서 뭐가 얘 이상이 된 놈이 존재하는 경우를 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별게 아니고 합집합의 원소에게 수고하는 약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해놨지만 사실 이렇게 괄호를 쳐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합집합의 4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에게 수고하는 작업.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각각 더해주고 경우의 수를. 그 다음 2개씩 교집합 빼주고 3개씩 교집합 다시 더해주고 4개씩 교집합 다시 빼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각각을 더해주고 2개씩 교집합 뺐는데 3개씩 교집합 자체가 없어 이미. 그래서 여기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자, 요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0번까지 해서요. 우리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자 해설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